오늘은 5G 표준화 릴리즈 17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리즈 15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은 전부 다 릴리즈 15 기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릴리즈 15 기반의 장비인 거고, 처음에 우리가 시작이 될 때 2018년에 급하게 우리가 전 세계 최초 타이틀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서 규격이 다 완성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 얼리 드랍, 그다음 레이트 드랍, 이런 식으로 해서 NSA, SA 규격, 그 다음에 합쳐진 규격 이런 식으로 계속 규격들이 나눠서 나올 때마다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릴리즈 15 기반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릴리즈 16는 2020년에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완료가 됐는데, 릴리즈 16의 아이템들은 아직은 시스템에 이렇게 많이 반영이 되거나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단말들도 그렇고. 근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많이 역할들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관련된 릴리즈 16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릴리즈 17은 2022년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21년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3월 정도에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실적으로는. 그래서 3월 달에 저번에 총회가 있었고, 그 이후에 제가, 그래서 현재까지 완료된, 표준화해서 이제 스펙으로까지 정리가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게 이제 막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팅 자료에서 다 완료가 됐던 사항들로 이 자료를 만들었어요. 릴리즈 18부터는 이제 5G 어드밴스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5G 릴리즈 15까지는 페이즈 1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16부터는 페이즈 2라고 불렀었어요. 근데 이제 릴리즈 18부터는 5G 어드밴스드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릴리즈 20까지, 12까지 진행이 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6G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9나 20부터는 6G로 가기 위한 초석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다뤄질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우리 상용망에 사용하는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기보다는 그 6G에서 사용할 그런 아이템들이 많이 다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릴리즈 15는 우리가 ENBB, 속도 위주의 그런 내용들이 아이템이 주로 이루어졌고요. 16에서는 이제 그 NRU라던가 URLLC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것들이 많이 들어갔고요. 17에서는 이제 확장된 개념의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밀리미터 웨이브에서 71기가까지 확대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IoT 단말들에 관해서 나온다거나 NTN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릴리즈 17은 저도 같이 참여를 해서 저도 같이 기고문을 작성을 하고 NTN 쪽으로 같이 이렇게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그 V2X라던가 인핸스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릴리즈 17에 어떤 아이템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전에 그 3월 달에 있었던 미팅이에요. 3월 달에 그 E95 미팅이 있었고요. 총회에서 일단 일정이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릴리즈 17은 일단 95까지 해서 이렇게 란 파트는 이렇게 완료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릴리즈 18이 다음 차수부터, 그러니까 5월 달부터 이렇게 실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5월 달 미팅부터 란 1을 시작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FE 마이모라고 하죠. FE 마이모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마이모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그 16에서는 enhanced 마이모를 했었고 17에서는 further enhanced 마이모 이런 식으로 불렀거든요. 그래서 마이모에 대해서는 계속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에서 처음 커버리지 enhanced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어요. 그동안은 우리가 속도 내고 하기 급급했는데 이제 커버리지나 이런 부분들도 좀 잘 보자라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이 됐어요. 그리고 그 파워 세이빙, 그 단말에 대한 파워 세이빙 부분도 16에서도 있는데 이게 더 추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18에서는 그 네트워크 장비까지도 그 세이빙을 하는 네트워크 에너지 세이빙에 대한 아이템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17에서는 그 내용은 들어있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실제 우리가 운용하고 하는 데는 그렇게 영향이 크진 않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6G에 가기 위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파수 대역이 더 확장이 됐어요.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IAB는 커버리지를 확장하기 위한 건데 이런 도너 같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IAB와 그 다음에 RF 리피터에 대한 부분들이 더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URLS라던가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고 사이드 링크라고 하는데요. 이건 V2X거든요. 그래서 원격 차량, 뭐 원격 차량 간의 통신을 하는 방식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캐스트에 대한 내용이 같이 들어갔어요. 이제 IoT 단말들에 대한 부분도 수요가 있어서 이제 IoT 단말 NR 라이트라 그래서 그걸 레드캡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NTN 위성 통신에 대한 부분을 커버하기 위한 NTN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향후 아이폰에서는 위성 통신이 직접 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포함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릴리즈 17에서 NTN이 처음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포지셔닝은 위치 기반 서비스를 하기 위한 건데 이것도 더 확대된 기능으로 이렇게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VR, AR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인핸스먼트라고 생각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뉴 퓨처라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일단 Further Enhanced 마이모에는 마이모 빔포밍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엄청나게 복잡해졌거든요. 그래서 많은 내용들이 들어갔는데 꼭지는 크게는 4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Enhanced Multi-Beam Operation이라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는 우리가 빔포밍을 하나 가입자에 대해서 하나 빔에 대한 처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급급했다고 보면 지금은 유니파이드 TCI 프레임워크를 적용을 해서 각각 빔에 대해서 그리고 한 단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빔에 대해서 각각의 QCL이라고 하죠. 코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각각 빔에 대해서도 각각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서 굉장히 복잡해졌죠. 그리고 UL 빔 셀렉션도 이제 하게끔 하는 기능들이 들어갔어요. 단말도 이제 기죽에서 UL 빔을 셀렉션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단말에서도 빔포밍이 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됐어요. 그리고 멀티 TRP라 그래서 우리는 뭐 컴프, LTE 때는 컴프 이렇게 불렀었잖아요. 그런 내용들도 같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컴프 같은 내용들이 추가가 됐는데 릴리스 16에서는 아직 좀 부족한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확대된 기능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QCL 기반으로 해서 멀티 TRP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멀티 패널 간의 빔포밍을 또 하고 그 다음에 HST라 그래서 하이스피드 트레인에 대한 그러니까 고속철에 대한 고속철이 지나갈 때 이렇게 빔포밍을 빨리 해줄 수 있는 기능들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CSI도 우리가 CSI는 기본적으로 코드북 기반의 빔포밍을 하는 PMI 기반의 빔포밍을 하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타입 1, 타입 2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타입 1 기반의 빔 위치만 찾아서 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제는 앰플리튜드까지 해서 하는 방식이 타입 2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NCJT라 그래서 Non-Coherent 조인트 트랜스미션에 대한 내용까지도 다이나믹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SRS는 우리가 지금 쓰는 단말들은 대부분 1TX를 사용하기 때문에 1T, 4R 단말로 보통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릴리즈 16에서는 2T 단말들까지도 이렇게 많이 상용화가 되는 버전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7에서는 8개 안테나를 달린 단말까지도 이렇게 처리하는 근데 실제 스마트폰이 8개 안테나까지 이렇게 8개 TX까지 사용은 하진 않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기능들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렉서블하게 SRS를 할당할 수 있는 SRS 자원이 부족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훨씬 더 개선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잠깐 보시면 하이 모빌리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기지국에서도 빔포밍을 바로 빨리빨리 빔이 스위칭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같이 포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TX, UETX를 패널을 각각 다르게 사용할 때 각각의 다른 신호를 아니면 다른 주파수를 더 이렇게 쉽게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멀티 TRP라 그랬는데 컴프 기능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 스케줄링을
기존에는 그냥 그 하나의 기지국에서 했다고 하면 얘는 두 개의 기지국에서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기지국 인터셀 간에도 그래서 non-coherent한 인터셀 간에도 조인트 트랜스미션이 가능한 이런 내용들이 같이 포함이 됐어요. 그리고 SRS도 이제 8개까지 스위칭이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SRS를 타입 2 CSI를 하기 위한 SRS 기반의 이런 reciprocity에 대한 성능까지도 올려주는 그런 기능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볼게요. 그러면 멀티 TRP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한 단말이 있을 때 뭐 기지국이 이쪽에 기지국이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노란색의 빔이 같은 데이터가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고 이쪽 기지국에서는 두 개가 이렇게 같이도 줄 수 있고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릴리즈 16에서는 멀티 DCI 기반의 방법과 싱글 DCI 기반의 방법이 두 가지가 소개가 됐었어요. 우리는 현재 싱글 DCI를 사용하고 있죠. DCI가 PDCCH를 하나를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한 가지 종류를.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멀티 DCI 방식이라는 거는 PDCCH의 DCI를 멀티로 그 두 개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세븐틴에서는 유니파이드 TCI 기반으로 해서 각 빔마다 따로 이렇게 또 설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기능들과 그 다음에 리트랜스미션, 그러니까 재전송을 사용해서 더 훨씬 더 얘네를 또 빔포밍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잘 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싱글 DCI라는 거는 뭐냐면요, 두 개의 기지국이 있을 때 DCI는 한 개만 주는 거예요. DCI는 한 개만 주고 실제 데이터 채널을 양쪽으로 이렇게 내려줘서 커버리지를 늘려준다거나 안정성을 확보한다거나 데이터 속도를 올려주는 방식인 거고요. 멀티 DCI 방식이라는 거는 각 기지국에서 다른 DCI 값들을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다른 DCI 값들을 각각 내려줌으로써 각각의 데이터를 각각 컨트롤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DCI를 두 개를 받으니까 각각에 대해서 처리하는 게 또 나눠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DCI가 두 개가 내려온다 그러면 좀 복잡한 것들도 많아요. DCI가 두 개가 내려온다 그러면 각각 타이밍이 달라지잖아요. 기지국에서 내려오는 타이밍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얘가 다르게 내려오는 타이밍은 이게 서로 간섭으로 존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도 있긴 한데, 일단은 그래서 얘네는 그 코어셋을 아예 달리 분리해서 코어셋을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일단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멀티 DCI 방식으로도 이렇게 해서 그 멀티 TRP 기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PDSCH, PDCCH, PUSCH, PUCCH에 대한 내용들이 다 같이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이 포함이 됐어요. 그리고 인터셀 멀티 TRP 오퍼레이션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이렇게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이제 릴리즈 16에 있던 거에서 릴리즈 17이 추가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SRS는 우리가 기존에 SRS 사용할 때 SRS 자원이 부족해가지고 뭐 몇 개 단말만 SRS를 할당을 하고 타스를 할당을 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릴리즈 16 그리고 17에서는 더 확장이 됐어요. 일단 그 트랜스미션 컴브를 보면 컴브가 우리는 기존에 2하고 4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이클릭 시프트를 컴브 2를 사용할 때는 8개까지 이렇게 사이클릭 시프트를 사용을 할 수 있었고 4개를 컴브를 4개 사용할 때는 12개를 사용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이 컴브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RB가 있을 때 2개라는 거는 이 UE1, 그 다음에 UE2, 그 다음에 UE1, UE1, UE2, UE1, UE2 이런 식으로 그 UE1과 UE2를 각각 주파수 영역에 따로 이렇게 한 두 개 단말을 동시에 할당을 할 수 있었다는 거고, 컴브4라는 거는 UE1, 2, 네, UE1, 2, 3, 4, 1, 2, 3, 4 해서 같은 그 주파수 자원 같은 시간 안에 4명까지도 이렇게 할당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이클릭 시프트를 하게 되면 이 그 하나의 자원 안에서도 또 여러 명한테 할당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입자한테. 그래서 그게 더 확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8개의 유의까지, 컴브 8개의 유의까지도 이렇게 확대를 할 수 있고, 사이클릭 시프트는 대신에 좀 줄었죠. 근데 이게 사이클릭 시프트를 많이 사용하면 서로 간에 간섭이나 이런
그 서로 구분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만큼 전부 다 가입자를 다 쓸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네, 현재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진 않죠. 네, 그런 건데 어쨌든 확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릴리즈 15 기반에서는 SRS가 뒤에서 6개 심볼 기반 안에서만 6개 심볼 안에서만 이렇게 할당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릴리즈 16 이후부터는 6개가 아니라 8개, 그 다음에 10개, 12개, 14개까지도 이렇게 17에서는 더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최대 이만큼을 다 SRS를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들이 실제 이렇게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NR 커버리지 인핸스먼트 내용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커버리지 확대 기능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좀 같이 좀 봤었는데 일단은 커버리지가 늘어난다는 거는 업링크 커버리지가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업링크 커버리지를 늘리기 위해서 PUSCH를 리피테이션, 그러니까 반복 전송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트랜스미션 블럭을 그 멀티 슬롯을 통해서 이렇게 또 전송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방법들, 그 다음에 DMRS를 번들링하는 방법들, 그리고 다이나믹하게 PUCCH를 여러 번 전송하는 이런 방법들이 새로 만들어지게 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되려면 사실 UL에 대한 자원이 확보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게 그 안에서 ULRRC로 해서 ULRLC, 뭐죠? 갑자기 이름이 헷갈리는데, URLLC를 통해서 데이터를 짧게 보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할당을 숏하게 해서 그 뭐죠? 미니 슬롯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 번 전송을 할 수 있게 하게 되면 훨씬 더 빨리 전송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PUSCH 리피테이션 타입 1이 이렇게 포함이 되고 TBOMS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TV 프로세싱을 멀티 슬롯을 가지고 해서 PUSCH를 전송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이나믹하게 PUCCH도 전송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인핸스먼트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이에요. 리피티션을 할 때 한 슬롯에서도 이렇게 한 슬롯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일부만 이렇게 써서 재전송하고 또 여기서도 재전송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슬롯을 멀티 슬롯까지도 구성을 해서 다른 슬롯까지도 해서 이렇게 써서 재전송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커버리지를 늘려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기능의 컨셉들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각 제조사마다 그러면 그 NR 커버리지가 어디가 문제가 있냐에 대해서 일단 스터디가 진행이 먼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일단은 ENBB, 그러니까 큰 데이터를 보내는 DDD-SU 구조일 때 가장 커버리지가 안 좋아요. 그리고 DDD-SU, DDD-SUU 뭐 이런 거는 다른 나라에서 또 사용하는 포맷이거든요. 이럴 때도 큰 데이터를 보낼 때 우리 QS 커버리지라고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게 가장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VoIP, 그러니까 VoNR, 음성 데이터를 보내거나 하는 것들은 커버리지가 되게 작네요. 데이터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CSI나 DL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시스템, 각 제조사마다 봤을 때 얼마나 커버리지가 어떤 채널이 가장 안 좋은지, 그게 커버리지를 결정하는 요인이 뭔지에 대한 분석들을 했어요. 그래서 28기가도 이렇게 있거든요. 28기가도 보면 근데 PUSCH가 가장 짧거든요. 그래서 PUSCH에 대한 부분이 가장 이렇게 짧게 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채널들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짧은 게 리미테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제조사마다 그런 것들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 커버리지에 제약이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해소해 줄 때 커버리지가 확장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 시뮬레이션이 다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리피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그 리피티션 K라는 내용이 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피티션 K에 대한 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리피티션을 되게 여러 번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EDRX, 그러니까 Extended DRX에 대한 내용이 더 추가가 됐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 NB-IoT를 하거나 그 다음에 EMTC를 할 때도 나왔던 릴리즈 14에서 이렇게 소개가 되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훨씬 더 얘를 DRX를, 그러니까 단말을 훨씬 더 많이 재우는 거예요. 잠을 오래 재우다가 한 번씩만 이렇게
PDCCH를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말 같은 경우, 단말은 PDCCH를 계속 바라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블라인드 디코딩이라고 하는데 나한테 어떤 정보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단말은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단말 배터리를 사용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말에 대한 게 계속 쓰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DRX라 그래서 더 자주 안 보고 가끔씩만 이렇게 보고 하는 기능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릴리즈 16에서는 WUS라 그래서 예, 워크업 시그널이라 그래서 이런 게 만들어졌거든요. 이건 뭐냐면 17 내용은 아니지만 이게 주용료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알려드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 단말한테 필요한 데이터가 있지 않은 동안은 이 단말은 아예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자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한테 이 단말이 필요한 데이터가 있을 때만 내가 그 전에 쳐다보기 전에 알려줄게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단말은 통신 쪽 모듈을 계속 꺼놓고 있기 때문에 단말 배터리 소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 한 15%에서 30%까지도 단말 배터리를 줄일 수 있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IAB는 뭐냐면 우리가 28기가나 이런 걸 활용을 할 때 커버리지가 워낙에 작으니까 뭐 예를 들어 건물 밑이나 어디 인빌딩이나 이런 데 신호가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IAB라는 걸 활용을 해서 기지국에서 28기가 주파수를 백홀로도 사용을 하면서 단말에게도 같은 주파수 대역을 단말도 이렇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옆에 있는 차일드 IAB에다가 그 백홀로 그 주파수를 활용을 하고 여기서도 단말에게도 활용을 하고 이런 기능들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게 릴리즈 16에서 하나의 큰 아이템으로 IAB가 소개가 되었는데 네, 이제 그게 인핸스먼트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들어갔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도 스케줄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PDCCH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여러 개를 같이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드 밸런싱을 하거나 그 다음에 얘네들에 대한 스케줄링을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추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근데 IAB는 하나의 기지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지국이에요. 얘 자체가 기지국 역할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비용이 비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피터에 대한 부분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릴리즈 18은 스마트 리피터에 대한 게 하나의 아이템으로 아예 선정이 됐거든요. IAB를 하다 보니까 IAB가 너무 비싸다. 기지국 같은 장비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라 중계기를 훨씬 더 스마트하게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그런 기능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IAB는 이렇게 5G 코어에서 얘가 기지국 자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DU가 있는 거고 하나의 주파수를 백홀로도 사용을 하고 단말에게도 사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차일드 IAB에다가도 그 주파수를 활용해서 백홀로 사용하고 이렇게 가능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IAB 간의 통신을 하기 위해서 BAP이라고 하는 BAP, 밥에 대한 프로토콜이 하나가 생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밥 프로토콜이 하나가 생성이 되는 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되게 복잡해졌죠.